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떡상 코인 여러분들, 떡상을 부르는 남자 코인 대통령이에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 국제 경제 사회를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죠.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13차 협상에 돌입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이냐. 이걸 보기 전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무역 전쟁을 좀 더 장기화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이슈가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냐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달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중국은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세계 무역기구 WTO에다가 미국을 제소했어요. 자, 많은 전문가들은요, 고조되는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승자 없는 무의미한 갈등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자, NBC죠. MBC 아닙니다. NBC. MBC의 뉴스 해설가 알리 벨 씨는 이 전쟁은 양측이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무역 전쟁이다. 미국도 지고 중국도 지는 게임이다. 자, 어쩌면 중국의 상처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클지 모른다라고 이제 논평을 해놨어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양측 모두에 타격을 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 서로에게 필사적으로 관세 폭탄을 퍼부음에 따라서 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증폭이 되고 있죠. 자, 이 전쟁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 전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양측이 타협할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의 경제적으로 쌍방이 모두 지는 게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건 다 정치적이에요. 예.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역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 지도부에게는 불리할 게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워싱턴 포스트가 4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게 버티는 세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확실한 적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원적 정치라고 하죠. 다원적 정치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보면은 자, 정치 지도자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어. 자, 특히 독재 정권의 경우에서는 외부의 적은요, 국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외부로 돌려주고요, 국민들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표적을 제공해주고, 민족주의적 열정을 북돋아준다라는 것이죠. 자, 중국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건방지고 사과할 줄 모르며 정치적으로 취약한 완벽한 표적이죠. 예.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무역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놓고 비난하며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이 비용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재발적인 주장할 때 시진핑 주석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중국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영웅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고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고조가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부에게 비유법까지 구사했습니다. 자, 인민들에게 1934년부터 1935년에는 중국 공산당의 전설인 4천마일 대장정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대장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촉구했죠. 예. 자, 당시 중국 공산당 홍군, 레드암이라고 해요, 홍군. 홍군은 대장정이라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고, 마치 1949년에는 중국의 권력을 장악을 했죠. 자, 중국 지도부는 물론 이번 무역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역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전통 말고 정통이요. 정통성에 대해서 국내 일부 도전을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자,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가
본토까지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민들에게 자신이 국민 편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더 느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뚜렷한 적수가 있으면 일은 좀 더 쉬워지겠죠. 그죠? 일은 쉬워지겠지. 공공의 적이 있잖아. 트럼프라는. 그죠? 자, 두 번째. 자, 서방 세계 분열시킬 수 있는 저로얘기입니다. 자, 학자들은 종종 중국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국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지정하게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자,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서방 세계에 불화를 심고 힘을 과시했던 것처럼 미국의 동맹과 혼란스러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세계 무대 등장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도요, 일반적인 견해들은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기다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시진핑 주석이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미국과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견해가 팽배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자, 중국이 압도적으로 무역 전쟁을 이용을 해서 미국 정치의 평온을 깨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그죠?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자,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백악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 비판론자로 변신한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예. 자, 중국 지도부는 사실상 SNS를 잘 사용하는 트럼프 정부가 정권을 계속 잡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생각을 하겠죠. 얼마 이제 만만디 전략인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수십 년 안에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자, 서방 세계가 지금처럼 서방 지도자들끼리 정치적 불화를 일으키고 미국 혼자서 세계 경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키우는 한 중국이 자신의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도록 돕는 행위일 뿐이죠. 예. 자, 세 번째는요, 전 세계에 보내고 싶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죠. 예. 전 세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요, 신호이론에 입각을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실현하기 힘든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자, 이것은요, 각국 정부가 정부의 결단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줘요. 자,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전쟁 억지력에 대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적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지를 분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자, 세계 각국이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명분을 찾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드물고 아주 이례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죠. 자, 중국은 자신이 세계 무대에서 대회돼서는 안 된다는 크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무역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적으로부터 도전을 미리 선점하고요. 예. 중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도용을 포함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기하는 나라가 미국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중국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가 5G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또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또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싸움에서 버티고 있는데 다른 경쟁국들과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거고 장기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도 불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이 전쟁을 장기화할 이유가 아주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던 게 역시나 중국의 CNBC죠. CNBC. 예,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예. 일단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뭐 암호화폐는 아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은 역시나 이제 위안화가 디지털화된 돈입니다. 디지털화된 새로 뭐 다른 화폐를 만든 게 아니라 위안화를 디지털화시킨 게 바로 이제 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금 디지털 화폐예요. 자, 이 화폐가 나왔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어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카카오톡방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와 함께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고 암호화폐를 어떻게 선점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